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이 유튜브 아침 시황 방송을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일찍 준비를 해서 올려드리는데요. 자, 이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 자신이 느끼기에도 만족스럽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만족 못하고 저도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여기에 대한 반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좀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이 방송을 아침 시황 방송을 할 이유 자체는 없어지는 거죠. 최근 들어서 보니까 구독자 수가 2,000명 넘었다가 또 1990 몇 명, 자, 요즘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줄고, 그 다음에, 저 영상 조회수도 보면, 얼마 전까지, 한 200 몇십 건 아침 시황 방송,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 구독자 2,000명에 200 몇십 건 10분도 안 본다는, 10분의 1도 안 본다는 얘기죠. 10분의 1 정도 본다는 얘기죠. 자, 근데 그나마도, 어제 보니까 150 몇 건? 이쯤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을 찍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튜브를 전부 다 그만하는 건 아니고요. 아침 시황 방송은 요걸 그냥 내일까지만 하고, 그만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나, 보고 제가 시간이 될 때, 그때, 시황 관련된 그런 내용이나, 혹은 또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또는 이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아니면 그것도 일단 봐야 되겠죠. 좀 더 자주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좀 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일단 아침 시황 방송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만 하고 그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요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급락을 했어요. 자, 요게 코로나에 대한 팬데믹 우려감 요런 거였죠. 자, 그래서 또다시 경제 봉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미국 증시 지금 대선 전에, 대선 이후에 나타날 혼란, 이런 것들도 시장은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자, 트럼프가 그랬죠. 이 플로리다 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경합주죠, 플로리다는. 자, 이쪽에서, 바이든에 앞섰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전에는 트럼프가, 야, 그 여론조사 전부 다 가짜뉴스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자기 자신이 앞섰다 그러니까, 봐라, 내가 이기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예, 재밌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자기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격차가 줄어들어서 이 표 차이가 좀 미미할 경우에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 불복을 했을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도 그쵸, 일관성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오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한몫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WHO에서는 코로나 백신은 임상 실험은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대량 공급에는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3년까지 우리나라를 4대 로봇 강국에 진입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요게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도 미국 쪽 저 3대 지수 선물을 보게 되면 안 좋은 거를 조금 예고는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전약 후강의 모습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요거는 그겁니다. 전에 미국 시장들 뭐 다른 나라 시장들 다 괜찮을 때 우리나라 어제 특히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했는데 한 2.8% 정도 올랐죠. 자, 근데 굉장히 강했던 이유가 어제 굉장히 강했던 이유가 다른 나라 뭐 다 빠질 때 다 괜찮을 때 우리 코스닥 지수만 유독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그런 거였죠. 뭐 대주주 양도세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국회 여당 쪽에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대주주 양도세는 10억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저 나중에 이 자본 차익에 대해서 이 주식 거래에 대해서 2023년도부터 세금을 물린다 그러죠. 일반도 뭐 5천만 원 이상 차익이 났을 경우에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걸 하면서 증권거래세를 같이 걷는 거 이건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중과세 맞습니다 이거.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리고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10억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저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자 요런 데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를 11월 초에 한번 11월 달에 한 번 더 논의를 해보고 그러고 난 후에 입법화를 하겠다라는 뭐 그런 뉴스가 있어서 거기에 힘을 받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그동안 억울하게 두들겨 맞았던 거 일부 요렇게 좀 회복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요런 것들 어제 시장 뭐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강했던 부분들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봤고 그다음 해외 뉴스들 글로벌 증시 뉴스들 뭐 조금 살펴봤는데요. 자, 시장 움직임 모습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0.46%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어요. 홍콩이 0.32%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자, 미국 증시 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다우가 3.4% 정도 하락 마감했고 S&P 500이 3.5%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도 3.73%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39%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어요. 자,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뭐 나스닥 10분봉을 보면서 한번 또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안 좋았어요. 흐름 자체도. 자, 아침에 갭으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시작했죠. 갭으로 뚝 떨어져서 시작해서 뭐 힘 한번 못 써본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쭉 밀었다가 장중에 조금 반등 나왔다가 다시 밀었다가 또 살짝 반등 시도 냈지만 이 종가까지 그냥 힘없이 그냥 쭉 밀어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자, 일봉은 3대 지수를 전부 다 일봉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다우지수 일봉입니다. 자, 뭐 이거는 어느새 어제 하루 그렇게 급락을 하면서 242평선까지도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할 수 있는 242평선까지도 그냥 깨버린 모습이네요. 자, 상당히 좀 여기에서 발생된 갭 이런 부분들을 뭐 이거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갭이 생긴 거 이거는 다 마찬가지일 텐데 3대 지수 전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여기서 생긴 갭, 이 갭을 2, 3일 안에 메꿔줘야 돼요. 2, 3일 안에.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대선 전에는 이 가격을 회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시장 좀 상당히 좀 혼탁하고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도 마찬가지겠죠. 나스닥은 뭐 일단 62평선 자체를 그냥 깨버린 모습이네요. 자, 그래서 조금 좀 답답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이게 꺾어져 버리게 되면 22평선이 재차 꺾어지고 뭐 그 다음에 62평선까지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역시 어려운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P 500도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런 거예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1532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이 93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이 1770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 다음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 자,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도 외국인들 한 790억 정도 순 매수해주는 모습이었죠. 기관이 557억 정도를 순 매수했고요. 자, 이쪽에서 이렇게 밀어버렸던 기관들, 이들이 약간 매수가 들어와서 어제 뭐 상당히 좀 강한 그런 탄력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제 강한 탄력이 나온 거는 이 매수하려는 힘이 강했다기보다도 호가 공백이라고 보셔야 돼요. 일단 호가 공백에 의해서 그냥 밀 때 그냥 워낙 급하게 이렇게 밀어버리다 보니까 매물이 없어서 약간의 매수만 들어와도 이게 좀 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선물시장 한번 보시게 되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1451억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이 2200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어제 시장이 정강후약으로 가는 그 시장에 어느 정도는 보탬을 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옵션 시장은 제가 보니까 별 특별한 누적 수급이 그렇게 별 특별한 쏠림 현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뭐 일단 옵션 시장 수급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바로 저 코스피 시장 저 10분봉을 보면서 시장 움직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그쵸? 요거는 1봉이고요. 10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분봉 보시면 어제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왔어요. 장 초반에는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조금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자,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어제 뉴스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11월 달에 한번 다시 얘기해서 뭐 10억은 유예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증권거래세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쵸, 2023년부터 양도세를 물리게 되면 증권거래세는 없어지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괜히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 뭐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니까 일단 뭐 뒤에 가서 봐도 늦지 않을 문제고, 일단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 갖고 10억으로 그냥 현재 상태 유예하는 방안, 요런 부분이라도 좀 빨리 국회 논의를 거쳐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저는 어젠가 그저께 말씀드렸었죠. 이게 뭐 너한테 물어보면 너는 어떨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10억 그냥 유예가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사안이에요. 워낙 큰 사안이라서 지금 뭐 홍당기 부총리 그 퇴임 청원 뭐 이것도 21만 건을 넘었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투자자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고집대로 하진 못할 거예요. 결국은 뭐 10억이다 뭐 이렇게 10억으로 그냥 유예가 될 것 같은데, 이걸 또 장 신나게 빠지고 난 다음에 다 두들겨 맞고 그때 가서 좀 하지 마시고 좀 빨리 좀 이렇게 해주면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일봉, 지금 어제 보시게 되면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작았죠.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요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매수세가 강해서 올라왔다기보다는 호가 공백에 의해서 요렇게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어제 이 미국 증시가 좀 하락할지는 알고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 전부 다 대부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미증시 선물을 좀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뭐 어느 정도 빠졌으면 이게 좀 그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뭐 3%, 3대 지수가 전부 다 3% 이상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제 선물이 마이너스였으니까 지금 어제 반영하고 움직여서 간다. 우리나라 시장은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두 가지가 조금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시장을 괴롭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떤 실마리를 찾아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은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또 미국 시장 쪽 뭐 이런 쪽도 굉장히 혼탁하고 뭐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또다시 뭐 경제 봉쇄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미국도 시카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막 혼재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친구놈하고 전화 통화를 한참 했는데요. 그 친구놈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자기 계좌가 제일 꼭대기에 가 있을 때 그때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얼마 전에 그만큼 그렇게 됐었는데 좀 야, 이거 많이 깨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자주 와요. 어제 장중에는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이거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더니 어제 시간의 종가 끝날 때 무렵 거의 다 돼서 미국 증시 선물을 보고 야, 제필아 이거 시간에서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주식 심리적으로 그 친구한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야, 너 임마 지금 시장에 휘둘리고 있는 거야. 너 시장에 휘둘리면 이거 앞으로 지금 뭐 그렇게 보니까 심각하게 깨진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먹은 거 조금 좀 반납한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시장에 휘둘리고 또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친구한테 시장에 휘둘리면 너 그거 지금 남아있는 거 그거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도 너 지키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보잖아요. 자, 뭐 지금 시장에 막 휘둘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현 상태에서 계좌 딱 그냥 두십시오. 아니면 뭐 현금 전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좀 팔아서 현금 좀 만들어 놓고 저 일단은 미국 대선 전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까지는 대선도 뭐 불복 사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시장 보지 마세요. 뭐 그게 힘들다라면 최소한 매매는 하지 마십시오. 뭐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금요일이나 뭐 그 차이가 많이 난다면 괜찮겠죠. 근데 조금 뭐랄까 그 박빙 뭐 이 정도 되면 불복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불복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그냥 현 상태에서 그냥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시장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 두고 이렇게 있다 보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기간이 정해진 악재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정해진 악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가 조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변동성 때문에 계좌 잘못하면 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다 보면 계좌 시장 정상화 되기도 전에 계좌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변동성 자체는 상당히 클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요. 요럴 때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어쩌면 뭐 저 아침 시황 방송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일 정도까지만 하고 아침 시황 방송은 당분간 쉴 겁니다. 그리고 또 영원히 아침 시황 방송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또 흥미가 생기면 제가 흥미가 생기려면 그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제가 흥미가 생기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다시 방송을 하더라도, 일단 아침 시황 방송은 내일 정도까지만 하고, 뭐, 그 외에 다른 유튜브 공부할 수 있는 영상이나, 뭐, 장 끝나고 찍는 영상이나, 뭐, 하여튼, 뭐, 또, 상황 봐서, 지금 실시간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상황 봐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좀 높아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뭐 그래야 저도 흥미가 생기겠죠. 저도 재미를 느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또 아침 시황 방송도 하고 뭐 실시간 방송도 할 수도 있어요. 자, 라이브로 방송도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두고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